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짤강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태이고요. 자, 이제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자, 배운지 않았죠? 현재 지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 있으면 얘는 어, 여름이라 그랬고요. 자전축이 지구를 등지고 있으면 겨울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반구 중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절이에요. 자, 남반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럼 갈게요. 자,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지구 자전축의 경사변화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경사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는 23.5도입니다. 근데 요 지구 자전축이 얼마까지 변할 수 있냐면 21.5도에서 24.5도까지 변할 수 있대요. 그러면 21.5도의 상황일 때랑 24.5도일 때 상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들아 일단 요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지구 자전축의 경사를 잴 때 어떻게 재냐면 얘들아 일단 요렇게 내려 꽂아요. 됐죠? 지구를 요렇게 반으로 잘라서 요거를 얘들아 지구 자전축의 경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럼 얘들아 요 선의 이름이 뭐냐면 공전 궤도면이에요. 공전 궤도면. 왜냐하면 공전을 할 때 이 지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얘가 공전 궤도면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전 궤도면과 지구의 자전축과의 경사는 여러분들 요게 90도죠. 맞죠? 그러면 요 이름이 뭐라고요? 지구 자전축의 경사예요. 지구 자전축의 경사면 요거는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90 빼기 자전축의 경사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자, 지구 자전축이 23.5도예요. 그러면 공전 궤도면과 지구 자전축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죠? 암산이 어렵다 맞죠? 90에서 23.5도를 빼면 되니까 66.5도가 되는 거죠. 됐나요? 요렇게. 됐죠? 그럼 얘들아 지구 자전축이 줄어들면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줄어들면 자전축이 줄어들 순 없지. 그러면 요것과 이루는 각도는 더 커지겠죠. 근데 오히려 자전축이 늘어나면 얘와 얘 사이 이루는 각도는 줄게 되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요거 일단 인식을 시켜두고 갈게요. 자, 왜 한 번에 다 나왔지? 자,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지구 자전축이 이루는 각이 감소했다. 라는 말은 이 각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지구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요각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늘어났겠죠.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증가하면 어떻게 됐냐면 자 봐봐요. 자전축이 증가했어. 그러면 24.5도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궤도면이 요 자전축이 태양을 향하면 여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태양을 쪽으로 더 향해 있는 거죠. 그럼 얘들아 여름이 더 더운 거예요. 알겠죠? 여름이 오히려 더 더워지고요. 그러면 얘들아 겨울이 됐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이 됐을 때는 그렇죠. 태양 쪽을 더 등지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은 더 추워지는 거예요. 됐죠? 원래 뭐 궤도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그러면 여름철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고 그래서 뭐가 커지냐면 1년의 기온 차이를 연교차로 합니다. 1년간의 기온 차이 걔가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지구 자전축이 이루는 각이 증가했다. 그러면 요각과 요각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이 각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들아 이 각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자, 요각이 감소하게 되면 얘들아 자전축이 오히려 태양을 덜 향하고 서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름이 좀 시원해지겠네요. 맞죠? 그럼 반대로 겨울은 지구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서 조금 더 있다는 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겨울이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들아 요때는 여름철의 기온이 감소하고요. 겨울철의 기온이 증가해요. 그래서 연교차가 작아져요. 됐죠? 그래서 다시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 있다면 이때는 여름 더 향해 있다면 여름은 더워지고 겨울은 추워지고 덜 향해 있다면 여름은
시원해지고 겨울은 따뜻해지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반구는 요거랑 반대 상황이에요. 남반구는 그러면 오히려 겨울철에 기온이 증가하고 여름철에 기온이 감소해서 연교차가 작아져요. 그래서 남반구랑 북반구는 반대다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남반구보단 얘들아 북반구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가 북반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북반구에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세차운동을 보도록 할 텐데, 세차운동이 뭐냐면 얘들아, 팽이가 돌 때 그냥 일자로 가만히 중심에서 도는 게 아니라요. 요렇게 원래 내가 요렇게 해서 돌렸다 치면 여기에서 요렇게 회전하는 식으로 돌아요. 팽이를 잘 보시면. 그래서 요 운동을 세차 운동이라고요. 세차랑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지구과학에서 모든 게 다 반시계 방향이었어요. 태풍이 도는 방향도 반시계 방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도 공전하는 방향도, 달이 자전하는 방향도 공전하는 방향도 다 반시계 방향이었는데 얘가 시계 방향이죠. 근데 시계 방향 하나 더 배운 거 있었는데 OEC 할 때. 그렇죠.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고 위험 반원은 시계 방향이다. 요거 하나만 시계 방향이었고 나머지는 다 반시계였어요. 근데 세차 운동이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계 방향을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자, 지구 세차 운동에 의해서 봐봐요. 지금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가 요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이게 반바퀴를 돌고 나면 세차 운동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 자전축이 완전히 뒤집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지금은 자전축이 요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나중에 13,00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세차운동의 주기 26,00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3,000년 지나면 지구의 자전축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요걸 A, B, C, D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 요거는 남반구랑 북반구를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A 지점부터 볼까? 자, 지금 원일점, 근일점. 원일점에서는 여름. 맞죠? 근일점에서는 겨울. 요렇게 풀었다 맞지? 태양을 향해 있으니까 여름이고요. 태양을 안 향해 있으니까 겨울이에요. 요 거리는 신경 쓰지 말랬어요. 30.1cm랑 30cm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됐다 치자. 그러면 요때는 북반구가 여름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남반구는 겨울이에요. 왜냐하면 남반구의 입장에서 보면 요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죠? 태양을 등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북반구가 겨울이고 남반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름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지구 자전축이 뒤집어졌어. 그러면 봐봐요. 북반구의 기준으로는 요렇게 쓰러지게 생겼죠. 그러면 북반구가 오히려 뭐가 돼요? 겨울이 돼요. 원일점인데 겨울이 돼요. 남반구는 오히려 태양을 향해 있으니까 여름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시 근일점에서는 태양 요쪽 자전축이 요쪽이 향해 있으니까 북반구에서는 여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겨울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완전히 이제 계절이 뒤집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게 중요한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자, 근일점인데 얘들아 여기서 이제 원일점 근일점을 좀 따져볼게요. 여름인데 요 정도 거리에서 여름이에요. 근데 북반구의 여름인데 요 정도 거리에서 여름이에요. 현재보다 기온이 조금 높아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완전 막 2배로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기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남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온이 높아지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요 정도 거리에서의 겨울이고 요 정도 거리에서의 겨울이에요. 그러면 현재보다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북반구는 기온이 높은 여름이에요. 더운 여름이죠. 근데 북반구는 기온이 낮은 겨울이 돼요. 그러면 연교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반구는 연교차가 더 커지겠죠. 근데 남반구의 입장에서는 겨울이 따뜻해지고 여름이 추워져요. 시원해져요. 그러면 연교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차 운동을 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세차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계절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원일점과 근일점의 위치가 바뀌죠. 맞죠? 원일점에서 여름이었던 게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북반구는 연교차가 증가해요. 하지만 남반구는 연교차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들아 시험 칠 때 요 문제가 나오면 요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에 그림이 없어도 이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중에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구 자전축의 경사 변화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차 운동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됐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일이 생기는 건 참고로 13,000년 이후라는 거, 무려 여러분들이 살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정궤도 20률 변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